네, 제일교회의 김홍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꼭 광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글을 가지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재능은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글이 곧 밥이 되는 직업, 뭐 이런 쪽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광고 쪽에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이제 직군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카피라이터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됐고, 마스터이기보다는 이제 마스터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광고는 사치가 아니다, 가치다. 그 말은 광고가 뭐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막 이제 제품 팔리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하나의 장르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광고가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만든 처음 광고를 제가 접했을 때 어떤 경이로움, 놀라움, 이거 내가 만들었어, 뭐 이런 기쁨보다는 이게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두려움, 사명감을 먼저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책상 앞에서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아이디어 내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확 퍼지잖아요. 광고가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워낙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TV 광고를 보면은 전부 다 15초죠. 그리고 15초에 여러분 아시면 대부분 연예인 나오고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 광고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뭔가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담고 그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고 이런 게 참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컨셉으로 이 광고가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97년에 제가 이제 칸 광고제라는,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광고제죠. 거기 이제 처음 제가 참관을 갔었는데, 거기서 기네스 맥주 광고를 보고 저렇게 광고가 자기 브랜드를 의연하게 뒤로 감추면서 사회적인 어젠다까지 얘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영국 광고인들은 저런 광고를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에 좌절을 했어요. 근데 절망을 하게 된 거는 영국 국민들은 저런 광고를 보는구나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광고가 국민의 의식 수준까지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0년에 광고 대중문화의 제일 원소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쓴 이유는 순전히 사명감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광고가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러한 접근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마추어적인 접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분화된 비평적 카테고리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구조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그런 틀거리를 가지고 광고를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나름 사명감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첫 번째 책을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001년에는 안티 광고전이라는 광고 전시를 기획을 했어요. 광고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뻔한 광고가 말고 세상에 이런 광고도 있다.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사회적인 가치도 창출하는 광고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해외, 아까 말씀드렸던 기네스와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그런 류의 광고들을 선보였고, 또 한 파트에서는 이제 낙선전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광고주나 광고심이나 이런 데에서 흔히 말하는 잘린 시안들이 있죠. 그런 걸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보러 온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안을
액자를 해서 해당 광고주께 갖다 드렸어요. 예. 미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것이 그때 홍대에 있던 쌈지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 쌈지 스페이스 개관 이후 지금 이제 문을 닫았지만 가장 많은 관객이 들었던 전시였습니다. 한국 그 역시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한국 최초의 광고 전시였어요. 삼성 카메라 이제 NX 시리즈가 나왔고, 저것을 처음부터 어떤 카테고리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NX 시리즈 카메라는 단순히 뭔가 이렇게 우리가 캡처한다 그러죠. 그러한 도구가 아니고 크리에이팅, 뭔가 창조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도구로서 포지셔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 당시에는 우리가 TV 광고를 할 수 없었던 게 이제 이게 글로벌 프로젝트니까 매체비가 없었어요. 이제 TV 광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매체비가 들죠. 그래서 굉장히 바이럴성이 강한 이런 비디오를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회자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회자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오케이고라는 밴드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밴드라기보다 오히려 아티스트예요. 저희들이 너무너무나 유니크하고 너무너무나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케이고하고 아주 힘들게 접선이 됐습니다. 그들이 라스트 리프라고 하는 음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삼성 카메라하고 함께 콜라보해서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식빵 한 장 한 장을 삼성 카메라 다 찍었어요. 그리고 1초에 15장을 이어 붙였어요. 근데 이것은 1초에 15프레임인 거죠. 식빵을 15개를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이렇게 약간 끊어지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의도를 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거는 일러스트를 그린 분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시지만은 그것을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레이저로 식빵 위에다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예,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MIT 랩의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MIT 랩, 보스턴에 있는 MIT 랩까지 가서 오케이고와 그 엔지니어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MIT 랩에 있는 엔지니어들과. 그래서 그 창고와 같은 랩에서 거의 한 달 동안 한 5,000장의 식빵을 태워먹으면서 했던 프로젝트가 이거였고, 너무너무 바이럴이 많이 됐고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광고계에서 이 통합 캠페인이라는 얘기 있죠. 그것을 본격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한 2010년 이때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로 이제 통합 캠페인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로 그런 통합 캠페인을 하면서도 저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어젠다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테드톡과 같은 실버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70세 이상 되신 분 중에서 아주 평범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자신들의 지혜의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 그 자리에 이제 여러분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를 초청을 해서 그 아티스트들이 그분들의 말씀 듣고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버 세대와 젊은 세대를 함께 만나서 뭔가 창의적인 것을 만들게 하는 이제 그런 걸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도 있었고, 올해는 그 난민 프로젝트를 했었죠.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이번에 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손바닥만한 작은 모형 피규어를 만들었죠. 그리고 피규어를 서울시립미술관에 전시했는데 다 숨겨놨어요. 창틀, 계단참 이런 데다가.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난민들을, 우리가 주위에 있는 난민들을 못 봤다. 그렇다면 이번엔 찾아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피규어를 찾아서 모바일로 스캔을 하면은 그 실제 인물이 동영상으로 팝업이 돼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고 그 밑에 이제 응원 메시지를 쓸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럼 그 창에다 여러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유엔 난민기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예. 또 하여튼 뭐 몇 가지 뭐 예들은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난민에 관련된 문제, 실버톡도 이제 우리 노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공익성 해왔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그동안 꿈꿔왔던 광고는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한 마케팅 툴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질문일 것도 같은데요. 광고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갖춰야 하는 어떤 능력이나 마음가짐이나 기본적인 소양이랄까? 그런 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해결책이 나옵니다. 굉장히 깊고 구체적인 관심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게 인사이트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막 인사이트를 찾았다고 막 광고를 하는데 사실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진실된 인사이트를 찾아야만 그것에 근거해서 메시지를 던지면은 우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진실된 인사이트를 찾으라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업성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가 문화 융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업적인 광고라고 하더라도요, 그 광고 한 편을 보면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 아래로부터의 역사예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김씨, 씨박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영화, 광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텍스트로 역사를 기술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문화의 융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여러분과의 그 어떤 사랑방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